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쪼대로 살아보기 6편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서 가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것이 여행이니까 여행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혼자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행을 다녀보면은 서로 작은 일로 의견 다툼이 생겨서 어가 상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가라는 얘기는 다르게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주관대로 자신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혼자서 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교 초기 경전인 우파니 파스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묶이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서 자유롭게 다니듯이 지혜로운 자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어갈 얘기는요. 여행 얘기는 신안에 있는 천도 천색 천리길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섬이 약 3,17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신안군에는 약 1,000개가 넘는 섬이 있어서 우리나라 섬의 약 3분의 1이 신안군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신안군을 섬들의 고향 또 1,000개가 넘는 섬에 빗대어서 천사의 섬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 신안에 있는 천도 천색 천리길을 13일간 혼자서 여행했던 얘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이 대화로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내 쪼대로 살아보기 6편 혼자서 가라 신안 천도 천색 천리길입니다. 자, 첫날은 제가 목표까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요.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 짐칸에다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죠. 목포 시내에 있는 MBC 방송 앞에 있는 이 계량 동백이 만개했습니다. 목포서 이게 지금 앞에 대교인데요. 이 대교를 건너서 신안군청에 들려서 강강가에서 천도 천색 천리길의 지도도 없고 관광 가장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첫날은 여기 그 앞에도 들어가니까 좀 어두워져서 이제 다음 날 둘째 날입니다. 앞에도 있는 작은 섬으로 가는 게 노두길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앞에도에서 글씨를 보면 앞에도에서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죠. 여기 가면 이제 가란도라 그런 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노란 이 길을 따라서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앞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가란도죠. 앞에도는 이렇게 천사 분재원이라 그런 데가 제가 이제 야영 자리를 잡은 곳이 여기였었거든요. 이제 첫날 거기서 자고 둘째 날 이제 앞에 있는 분재원에 들어갔었어요. 분재원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그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노을입니다. 노을인데 앞에 있는 이게 천사섬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천사 조형물 뒤로 노을이 지고 있네요. 저는 여기에서 천사 분전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에서 나무 데크 위에서 이틀간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천사대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2017년
3월 달에 갔을 때는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2019년 9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도에서 안패도까지 이 다리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현재 지금 이 다리를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신안 전남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좀 개조하자고 지금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요. 앞에 소개드렸던 그 앞에도로 즉 목포에서 앞에도로 들어올 때 그 다리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사실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앞태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면서 더군다나 이게 신안군은 이게 천색 천리길을 이렇게 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못했는지요. 차만 다닐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들었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걸 뭐 자전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개조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지 앞에도도 그렇고 천사대교도 그렇고 참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패도로 들어왔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왔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앞에도서 자전거길을 따라가려면은 천사대교는 지금 자전거로는 못 건너가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안패도로 들어오면 여기 가운데가 안패도죠. 여기가 안패도인데 여기 이제 자언도, 팔금도, 안자도가 있는데 여기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패도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자언도로 갔다가 다시 안패도를 경유, 팔금도와 안자도, 안자도서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안패도의 모습들입니다. 안패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에로스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이 지역에 세가 작품을 이렇게 에로스를 좀 가미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안패도 자안도로 넘어왔거든요. 자안도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자전거 길이 있는데요. 요 지역이 해넘의 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날 요 지역에서 노를 보면서 야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안도의 모습이고요. 해넘의 길입니다. 해넘의 길 가운데에 이렇게 정자가 있었고요. 여기서 야영을 했는데 이건 다음날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안도 해수욕장인데 여기 갯벌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다시 이제 자안도서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간다고 갔는데요. 뭐 길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는지 제가 길을 놓쳐버려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풀숲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염전 체험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정도에 있는 태평염전인데요. 전국에 있는 천일염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럽니다. 천도 천세 천리길 해가지고 인증 그 센터가 있는데요. 뭐 제가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여기에 들어갔더니 앞에 있는 밑에 짱뚱어 다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짱뚱어 다리고 옆에 있는 게 갯벌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여기에 도착됐지만 이 다리를 한번 건너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100대 관광지를 선정했는데요. 정도가 그중에서 2위였다 그럽니다. 1위는 문경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낮에 본 이 짱뚱어 다리고요. 이게 이제 갯벌이죠. 이거 뭐 짱뚱어 많이 산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이쪽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아침에 이 다리를 건너온 거죠. 이게 짱뚱어입니다. 전도 읍내에 오니까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검색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만 문중경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요. 일찍 이제 이혼을 하고 여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됐다 그래요.
이 지역을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6.25 때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 여기를 한번 들려보면은 신앙심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학 해저 유물 그 발굴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가 바다가 이렇게 그 진도의 울돌목처럼 이렇게 물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뭐 돈도 아낄 겸 좀 혼자 가니까 여기를 못 들리고 온 것이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이 혹시 이 지역에 가면 가서 차 한잔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그 기념비가 있던 그곳인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해저 유물 발굴 현장 2km쯤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막 배가 난파돼서 조를 따라서 한 2km 정도 내려갔고 막 여기 이 지역에서 그 어부가 이제 그물에서 걸렸던 이게 그 청자 도자기를 신고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제주도와 홍도, 흑산도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도로 넘어왔거든요. 아니 정도 아니 임자도네요. 임자도라 그러면 뭐 튤립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전장포 폭으로 와가지고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전장포 새우젓 토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전장포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장포 아리랑 보면 각제구라는 신이 지었고요.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엔 웬 눈물방울이 이리 많은지 가기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을 보았네 보았네 이렇게 뭐 전통 아리랑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이런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전장포 앞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렇게 그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우들이 이 지역에서 와서 산란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우의 70%를 이 지역에서 생산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전장포 새우 굴인데요. 이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생겨서 이 안에 들어가 봤죠. 현재는 뭐 활용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자도에 파농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히 파는 이렇게 좀 모래 성분이 많은 이런 밭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파를 뽑고 있는 분이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저도 가가지고 파를 한번 뽑아 보니까 저는 요령이 없어 파뿌리가 잘라지고 말더라고요. 자, 임자도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임자도 대강해수욕장에 왔고요. 저는 대강해수욕장 뒤청자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군요. 그 대강해수욕장에도 이제 갯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백사장이 굉장히 딱딱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봉 조유롱 기념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조유롱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유롱 분은 앞에는 이 매화를 그렸던 분인데요. 조선시대 그 문인화의 대가라 그러는데 이분이 김정희보다는 3년 뒤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희의 어떤 그런 유명세에 가려서 이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조선 문인화 영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만구, 언간, 조유롱, 적거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유배를 살았던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이겁니다. 이 앞에 있는 요게 명패가 만구 엄간이라 되어 있는데 만마리의 갈매기가 우짖는 곳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임자도에 이게 튤립 축제라는 축제장인데 튤립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제 만개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튤립 축제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갔던 데는 3월 중순이니까 이 튤립을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튤립 축제를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다시 임자도를 갔다가 이제 그 정도로 넘어왔는데 제가 그 밤늦은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늦게 돌아왔냐니 이게 자전거 펑크가 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정도로 와가지고 이제 그 암페도로 왔는데 암페도 쪽에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암페도랑 그 연결되어 있는 추포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가니까 이런 그 추포도 해수욕장에 이런 천막이 있어서 이 천막 옆을 내리고 여기서 야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자도로 왔는데요. 안자도는 작은 섬에 이렇게 큰 지성묘가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 지성묘를 만들 만한 그런 재력이나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강화도도 이런 그 지성묘가 있고,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성묘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이게 안자도에 있는 지성묘고요. 이게 안자도의 김환기라는 분이 여기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우리 미술책에서 보셨던 분이죠, 이제. 이분은 이분이 이제 안자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생가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러면요. 지금 한국 근현대 미술 역대 낙찰각이 되는데 1위에서부터 10위까지를 적어 나왔는데요.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7위 이중섭의 소, 9회 박수건이 팔레트를 제외하고 10개 중에서 8개가 김환기의 작품이고요. 김환기의 작품 중에서 85억 3천만 원짜리 작품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작품명도 뭐 3-2-7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한국 최초의 추상화라 그럽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온 그 김한계 작품들입니다. 다시 이제 장산도로 넘어왔는데요. 장산도에서 본 이게 수선화인데 3월 중순에 피었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 사랑, 자존심, 뭐 고결, 신비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장산도에 들어와서 뭐 자전거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야산을 하나 그 산길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한적한 해변이 나오고 이렇게 그네도 하나 묶여져 있었습니다. 장산면 사무소 앞에 가니까 이렇게 장산 들노래 전수관이라는 명패가 있었고 앞에 있는 이것이 그 장산 들노래 정수관의 건물인데요. 장산 들노래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들려줘 볼까요? 어떤 이게는 한학들이 들리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동의 고단함도 좀 들리게 하고 또 흥도 좀 돋궈주는 건데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압선을 하게 되면 뒤에서 이제 아하하 하면서 이렇게 후렴구를 넣는 그런 노래죠. 자, 그 다음에 안자도에서 하이도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생가를 들리게 됐는데요. 이 김대중 생가를 이제 복원해가지고 이 복원을 이제 김신문중에서 복원해서 신안 분에다가 기증을 했다 그럽니다. 알아보면 추모관도 하나 있고요.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김대중은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1950년도에 목포 그 형무소에 갇혀서 총살을 당할 뻔했는데 탈출을 했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두환 정권 때 내란 업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죠.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그것이 용기다. 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혼자서 여행을 가고 낯선 곳에서 야영을 하면 사실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뭐 김대중 이분이야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 하셨지만 저는 제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을 위해서 두렵지만 나섰습니다. 그것이 저의 용기였습니다.
후광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호가 후광인 줄 알았습니다. 왜 후광이냐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후광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이도에서 목포로 나왔는데 이건 유달산이죠. 이제 유달산 올라가는 입구에 이제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비가 있고 여기 가면은 이제 스피커가 있어서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목포로 놓은 이유는 이제 고등 친구 둘이가 이제 이쪽 지역으로 여행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홍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목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도로 가는 배고요. 홍도 높은 곳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입니다. 홍도의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기대봉이라 그런 거. 거기다 한번 올라가 봤고요. 다음날 이제 친구 둘이는 다시 이제 목포로 나갔고요. 저 혼자서 흑산도에 내렸습니다. 홍도선 목포로 나오는 이제 그 길목에서 내렸죠. 이제 흑산도의 모습들입니다. 이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날 여기서 야영을 했고요. 흑산도에도 이런 지승묘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묘지 앞에 농부이셨습니다. 연부이셨습니다. 오남매의 영원한 당신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웠습니다. 이런 기석을 보게 되고요. 저도 이번에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 더 앞으로 가야겠네요. 이게 흑산도에 보면 최익현 유적지가 있습니다. 최익현도 여기로 또 그 유배를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익현 유배지 앞에 있는 이렇게 칠형제 바위인데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문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흑산도 유배인 도표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배를 왔는데요.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흑산도로 유배를 왔다 그럽니다. 흑산도로 유배를 왔던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죠. 정약용이 형님이죠. 여기서 16년의 유배 생활하고 결국 흑산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흑산도를 이제 한 바퀴 도로는 일주 도로인데요. 흑산도 둘레길이 24.4km인데 이 도로를 완공하는데 무려 27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난공사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날 선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24.4km였는데 제가 거의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건 뭐 거의 대부분의 거리를 자전거를 끌고 걸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한 바퀴 삥 돌아서 아까 그 가파른 고개를 아까 이 고개죠. 이 고개를 넘어오니까 이런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있었는데 흑산도는 호로 유명하죠. 굉장히 여기가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육지에서도 아가씨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육지를 그리워했던 그런 것을 노래로 해놓은 거죠. 흑산도 아가씨죠. 그 다음에 이제 흑산도서 비검도로 들어갔는데 비검도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도치도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자전거를 타고 비검도로 들어갔는데 비검도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생각나죠. 이세돌 바둑 기념관 그렸는데 폐교된 초등학교에 이세돌 바둑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세돌의 모습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 사진을 꺼내놓고 마무리 일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지금 홍매화는 김대중 생가에 이제 핀 꽃인데요. 통상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이름을 바로 합니다. 제가 김대중 생가 이렇게 했을 때뭐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들이 좀 불경스럽지 않느냐 그러는데 역사적인 인물은 뒤에다가 뭐 별다른 호칭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주제는 혼자서 가라 그러는 거죠. 무술불처럼 혼자 가라 그러는데 걸불병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투구할 때는 같이 안 간다는 얘기죠. 사실 여행을 하는 것 또 세상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물질적인 것도 얻어야 되고 또 지혜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함께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설가 임혜리라는 분은 혼자서 잘 살아야지만 결혼해도 잘 사는
한다는 그런 소설을 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보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을 못 가면 용감하게 혼자 가보십시오. 혼자의 여행은 정말 여행의 참맛이고요. 여행의 참맛을 아는 사람 우르르 몰려서 이게 잘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가라는 이 주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에 있는 천도 천색 천리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용기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인생길을 갈 때 함께 갈 동행자가 없으면 혼자서 가보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용감하게 혼자서 가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